영화 괴물이 한국 영화 흥행 1위 기록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괴물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의 전형화 기자와 함께 영화 괴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화 괴물이 지난 2002년에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죠.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3, 폐기물 13호와 유사하다는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영화 폐기물 13호, 어떤 영화인가요? 일단 동명 만화가 원작이고요. 네. 그 일본에서 이제 근미래에 그 경찰청이 로봇을 운영하는데 그 로봇의 종류를 통칭해서 레이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페트로에서 하는 레이버에서 패트레이버.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한 일화를 그 영화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 이제 그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미군이 군사개발용으로 만들려고 그 일본의 한 단체에 이제 맡기는데 이제 그 괴물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점점 이제 사건이 불거지고 패트레이버가 진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일단 일본 쪽에서는 이제 몇몇 네티즌들이 이제 생화학 무기 뭐 이런 거로부터 그 괴물이 만들어진다는 것, 또 그 미군이 또 개입돼 있다는 것, 또 네. 생물체가 맨 마지막에 불을 타준다는 그런 설정 등이 좀 이제 일부 비슷하다, 표절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요. 제목은 조금 생소해요. 저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어쨌든 조금 전에 그 화면으로 괴물의 모습이 장면이 나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논란의 핵심은 괴물의 모습이 또 얼마만큼 비슷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영화 속의 괴물들 어떻게 비슷하다고 보세요? 일단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특정 이제 화면만 캡처해놓고 보면 마치 흡사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특히 저 장면 마치 진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러네요, 예. 보니까. 하지만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보면 알겠지만 그 괴물하고 틀려서 저 폐기물 13호는 이제 팔이 있고 또 촉수가 달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괴물 디자인을 만드는 데는 그 어류랑 양수랑 파충류를 그 섞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상식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로봇의 외투를 또 이제 그 패트레이버에서는 그 입어요. 그렇기 많이 때문에 다르네요. 많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애당초 안 보고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괴물도 애당초 디자인을 한 1,500개 정도로 이제 모델을 놓고 그 중에서 선정했다고 할 만큼 심혈을 기울였고, 일단 한두 개만 보고 비슷하다, 이게 표절이다라고 하는 건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조금 섣부른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서 괴물의 제작사 측의 반응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 이 청어람이죠. 제작사인 청어람이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뭐 대표를 만나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다고 전하던가요? 청어라면 최영배 대표와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가졌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 13호와 이제 닮았다고 그 한다는 이야기조차, 그러니까 표절이다라는 것조차가 이제 영화 개봉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있는 일부 네티즌들이 이렇게 닮지 않았나라고 올린 것을 우리나라 이제 몇몇 매체에서 확대 재생산한 거군요, 사실상. 네. 그래서 그 논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일소를 하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몇몇 네티즌이 또 그런 반응을 올린 걸 가지고 또 기사화한 것은 좀 우리의 잘못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의 입장은 또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봉준호 감독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다고 밝혔나요? 일단 봉준호 감독이 일본 만화 또는 그냥 만화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그 영화 개봉할 즈음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세기 소년이나 몬스터 등을 만드는 이제 우라사와 나오키라고 있는데, 그 일본의 유명한 만화가 중에 그 만화가를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20세기 소년 같은 만화는 한번 영화도 만들고 싶다 이런 뜻도 표시를 했었고요. 실제로 차기작을 그 프랑스 만화의 설국열차를 각색을 해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고요.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 자체는, 그러니까 이 패트레이버, 네. 이 애니메이션 자체는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제작사를 통해서 밝혔고요. 제작사 사람들은 하는 말이 차라리 에어리언 4에 나오는 에어리언과 비슷하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다. 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뭐 일각에선 그래서인지 이런 표절 시비가 참 시비거리도 아닌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해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리 영화계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단 이런 표절 시비 자체가 악의적인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교해서 본다면 개수가 약간 닮았다 이거를 표절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고요. 서로 네. 그런 일본에서 몇몇 네티즌들이 그런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올바른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런 반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혐한류를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괴수 영화 장르가 일본이 굉장히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고질라라든지 그렇죠. 예. 뭐 키메라라든지 그런 영화를 보고 이제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괴수 영화 특히 특촬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특촬물 마니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그런 평이 있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보통 이제 그 특촬물 같은 경우는 이제 괴물이 늦게 등장하고 그다음에 영웅이나 아니면 또 군대나 일본은 특히 자위대가 그걸 퇴치를 해요. 페트레이버 13호도 마지막에 경찰들이 퇴치를 하는데 네. 그런 기본적인 공식을 따르는 장르 영화를 보기를 원했고 또 일본에서 괴물을 또 장르 영화로 괴수 장르 영화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고 갔던 사람들이 아 이건 좀 틀리네. 그래서 실망을 했다는 경우는 또 반응은 꽤 있는데 이런 그 페트레이버를 닮았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이런 얘기들을 퍼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런 표절 시비가 또 일본에서 제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네티즌들이 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네티즌들 간에는 설전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오고 간 상태인가요? 사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냉정하게 서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영화죠. 일본 침몰이 개봉을 하면서 괴물이 이제 5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하던 걸 꺾었어요. 네. 그 사실을 일본에서 언론들이 굉장히 지금 일본 침몰 지금 그 영화 장면이 나오는데 일본 언론이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뭐 예를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그 왕의 남자가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옮긴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 침몰을 보게 된 이유 중에는 강하게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가 비교를 하면서 이제 다투는 거예요. 일본 그쪽에서는 이제 베꼈다. 뭐 그렇게 뭐 CG 수준이 굉장히 형편없다. 특히 맨 마지막에 불타는 장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제 좀 그게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거론하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일본 침몰 엉성하더라. CG도 엉망이더라. 아예 그럴 바에는 일본 침몰 보지 말자. 이러면서 불매운동도 벌이자는 그런 의견도 지금 개진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괴물하고 일본 침몰 참 이 개봉 시점이 미묘하게 이렇게 딱 잘 맞아떨어졌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괴물은 일본에서 첫 주의 흥행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개봉 첫 주에 박스오피스 7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 역시 어떤 이런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저조한 흥행을 놓고 우물안의 개구리다, 우물안 속의 국내 영화다 이런 비판들이 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기대 이하라는 평은 좀 아직 이르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흥행을 거뒀다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똑같이 그 흥행을 거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바라보는 게 틀리니까. 그렇죠. 특히나 일본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할 때 보통 한국 영화 요즘엔 그 한류 스타를 정면으로 내세워요. 권상우의 네. 영화, 무슨 누구의 영화, 배용준의 영화. 근데 그렇지 않고 장르 영화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일본 관객들이 와서 보고는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또 국민성이라고 할까 그런 감성이 틀린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구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면 일본에서는 역시 유교의 나라다 이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문화적으로 참 많이 네. 달라서 이해하는 또 방면이 다르네요. 자막 같은 부분도 약간 조금 우리나라 말에 그것을 제대로 못 전달하는 그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자막을 여러 가지로 다 옮길 수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합동분향소 장면에서 아반떼 빼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네. 그게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아예 자막이 거기에 못 나갔어요. 말들이 너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것에서 이제 웃는 장면이 좀 틀리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평가를 벌써부터 첫 주 이틀 순위였거든요. 이틀 스코어였어요. 토요일 날 개봉해서 네. 토요일, 일요일 이틀 스코어예요. 그거 갖고 벌써부터 얼마다 어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제작사 측에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나요?
일단 이틀 동안 그 성적이 7위에 그쳤다는 것은 분명히 좀 기대 이하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일본 그 수입하는 타들이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입소문이 돌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그 엽기적인 그녀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맨 처음부터 터졌던 영화가 아니에요. 입소문이 돌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또 이제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틀렸고 2차 판권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DVD나 비디오 네. 같은 시장들이. 그래서 다시 보고 재개봉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평가는 조금 더 유보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요. 곧 중국에서 개봉을 중국에서도 이제 개봉을 한다 안 한다는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스크린 쿼터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1년에 외화를 할리우드 영화 포함해서 외화를 한 20편 정도밖에 수입을 안 해요. 굉장히 적은 편수예요. 예, 더군다나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는 다 심의에 걸려서 아예 그걸 그 상을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이 심의를 지금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중국에서 좀 반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기대를 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달 말쯤에 그게 그 심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빠르면 11월 정도에 만약 통과를 하면 개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괴물의 표절 시비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표절인지 아닌지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영화를 보신 관객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네, 전영호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